안녕, 감성 친구들. 자,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인데, 쌤, 이거는 파일 안 만들어줘요 하는데, 절대 내가 귀찮아서 안 만드는 게 아니야. 자, 여기는 딱히 그렇게 막 필기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 꺾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파일 없이 바로 진행을 할까. 여기는 차라리 형광펜을 꺼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절대 내가 귀찮아서, 이거 한 페이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알지? 오케이? 자, 일단 태양 에너지의 전환, 태양 아니다. 좀 전에 내가 또 해양 에너지 좀 찍고 있었거든. 자,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 이용을 할게요. 자,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에너지는 뭘까? 했을 때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얘기해. 자, 너네들이 봤을 때 나는 에너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에너지가 별로 없죠, 맞죠? 살이 많은데요. 뒤진다. 자, 내가 이렇게 험한 말을 쓰니까 이 예쁜 얼굴에서 험한 말 쓰니까 지금 깜짝 놀란 친구들 있지? 선생님이 그렇게 험한 말 할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깜짝 놀랐지, 맞지? 나도 보기에는 이렇게 곱게 생겼는데 욕 잘합니다. 알겠죠? 자, 중간 손가락도 들 수 있어. 자, 특히 모모군한테. 자, 에너지는,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자, 근데 에너지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 하고,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체니까 질량이 있어야 되고, 질량. 자, 그리고 움직여야 돼. 그래서 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속력. 알겠죠? 그래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질량과 속력을 가진 물체가 가진 에너지, 우리는 이걸 운동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위치에 따라서 가지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당연히 여기에도 물체니까 M이 있어야 되고, 위치니까 H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살짝 배웠어. 얘는 2분의 1, 공식 안 해도 돼. MV의 제곱. 그냥 적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앞에서 배웠어. MGH.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요거 두 개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 하면 열 에너지야. 자, 열 에너지는 물체를 이루는 원자의 진동 또는 분자의 운동에 의한 에너지로 어떤 물체의 뭐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다?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화학 결합은 뭐가 있죠? 뭐 이온 결합도 있죠. 그리고 공유 결합도 있죠. 그래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처럼 화학 결합에 의해서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석탄, 석유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그러면 음식물 같은 경우 우리 그 치킨 먹잖아. 그것도 화학 에너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물질이 가진 에너지. 물질이 가진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표현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인데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자, 전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 핵은 무슨 전하를 가지고 있죠?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어떤 전하를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지. 자, 근데 얘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얘들이 이동을 해. 자, 이동을 하면서 전기적인 성질을 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전기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 에너지인데 원자 핵이 융합하거나 아니면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핵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핵융합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보통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죠. 우리도 이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청정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또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핵 분열할 때 에너지인데 핵
핵분열은 지금도 하고 있어. 어디에서 하냐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지구 내부에도 핵분열을 하고 있어. 지구 내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자, 이걸 핵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파도와 같은 파동이 가진 에너지인데, 파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있잖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질량을 안 가져도 돼. 질량을 가져도 되는데 질량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목소리 있잖아. 아주 깨꼬리 같은 이 목소리. 어허, 새벽 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자, 이 노래 부르는데 웃는 아이들은 나랑 오프라인 수업 같이 한 거고, 안 웃는 아이들 저 아줌마 미쳤구나 이러겠지. 29살밖에 안 됐습니다. 자, 파동 에너지는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인데 내 목소리와 같이 소리는 따로 질량을 가지진 않아. 하지만 에너지가 있잖아. 파워. 알겠지? 자, 이렇게 질량을 가지지 않아도 어떤 파동이라는 힘이 있어서 가지는 에너지를 파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빛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로 지금 너네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다면 지금 빛 에너지가 너네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야. 물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세포도 피곤할 수 있어.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지. 하나만 돼. 자, 안 하면 못 먹고 살아. 잘 먹고 잘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진짜야. 내가 있잖아. 29살밖에 안 됐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머니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머니를 쉽게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편한 직업을 갖는 게 최고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과학에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자, 그걸 의미하고, 자,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일한 만큼 에너지가 변한다. 약간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돈 좋아? 오늘 로또 샀는데 지금 몇 시지? 지금 9시 20분. 9시 20분. 있잖아, 내가 오늘의 운세를 봤거든? 근데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오늘이 2020년 11월 28일인데 운세를 보니까 로또 5장 이상을 사시오 했는데 샀어. 자, 기대되지? 만약에 혹시라도 너네들이 이 강의를 못 듣게 된다면 나는 로또 당첨이 된 거고 너네들이 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 로또 당첨이 안 된 거야. 자, 그래서 자, 일단 우리 일의 단위 또는 에너지 단위는 같이 씁니다. 뭘로 쓰냐면 줄로 사용을 한다. 됐죠? 자, 이제 내려갈게요. 에너지 전환인데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 이거를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환.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휴대전화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인데 참 대단한 게 나는 너네 나이 때 뭐 했을까? 물론 그렇게 오래 지나진 않았지만 난 너네 나이 때 삐삐도 없었고 솔직히 TV도 요즘처럼 지상파도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TV는 딱 KBS1, KBS2, MBC, SBS, 그 다음에 EBS 이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 그래서 5채널 나와서 그리고 그것도 1시 되면 다 끝났어. 그래서 TV도 못 보죠. 컴퓨터가 그때 얼마였지? 지금 생각했을 때 컴퓨터 중에 제일 싸구려 컴퓨터가 내 나이 때 한 2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때 그 250만 원이면 진짜 허름한 뭐 이렇게 하지? 집을 살 수는 없었지만 정말 초가집은 살 수 있을 만큼 250만 원 그 정도 됐었어. 그리고 뭐 휴대폰도 지금 100만 원 비싸다는데 그때도 200만 원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휴대폰 1분 통화하면 1분당 300원씩 냈었나? 200원 내서 300원씩 냈었어. 근데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 통화료도 안 내고 막 데이터도 무제한이고 그때 데이터 들어가면 요금 폭탄이었어. 그때 우리 언니가 그 휴대폰으로 그때도 아니야. 좀 나중에 시간 좀 지나서 휴대폰이 그나마 좀 보급됐을 때 휴대폰으로 웹툰 같은 만화를 한 편 봤거든. 근데 12만 원이 나왔어. 딱 한 편. 알겠지? 너네 막 연재돼 있잖아. 딱 한 편 봤는데 12만 원이 나왔고 국제전화를 걸면은 100만 원씩 나오던 그 시절이었어. 근데 물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맞죠? 너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근데 애들 보면 지하철을 타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보면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거북목해서 전부 다 휴대폰 보고 있죠. 약간 세상이 좀 슬픈 것 같아. 그래도 유럽은 좀 덜하다던데 우리나라나 이런 데 좀 심한 것 같아. 자, 일단 슬프지만 휴대폰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인데 화면은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빛으로 바뀝니다. 당연히 상식이죠. 그리고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뀝니다. 소리 에너지는 파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진동은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요거 잘 보세요. 충전을 할 때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충전지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라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다시 충전기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전기밥솥이 있는데 전기밥솥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 따뜻해야지 밥이 익을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세탁기나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덜덜덜덜덜 거리잖아. 맞지? 자, 그리고 약간의 열 에너지가 발생이 돼. 그건 좋지 않은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등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되고 텔레비전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뭐 어렵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내가 책을 따로 안 만든 이유 알겠지? 충분히 납득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전환 과정의 예라고 되어 있는데 수력 발전은 역학적 에너지에서 물의 포텐셜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 중에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전열기 있죠. 전열기. 전열기는 전기 에너지가 열로 바뀌는 열 에너지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 있지. 자, 전기기관은 원래는 화학 에너지 있지. 화학 에너지, 화석 연료를,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증기기관입니다. 꾹꾹 토마스와 친구들 알지? 자, 그 다음에 왜 자꾸 노래 부르는 맞지? 이 아줌마. 자, 그 다음에 마찰은 막 이렇게 내가 손바닥을 막 문지르잖아. 그러면 마찰을 했을 때 손바닥을 문지른다. 운동 에너지. 자, 이게 역학적 에너지 일부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열 에너지로 바뀐다. 됐나요? 자, 그리고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 화학 에너지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로 바꿔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니까 원래 같으면 이렇게 뿅뿅뿅뿅뿅뿅뿅뿅 가서 이렇게 했는데 중간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된 것 같아. 맞죠? 자, 그래서 화력 발전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물론 중간에 또 운동 에너지도 있어. 단순한 게 아니라서 그냥 결론적으로 시작과 끝만 얘기한 것 같아. 맞지? 자, 충전기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된 거다. 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여기도 중간 과정은 다 생략이 됐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빛 에너지인데 복사선은 빛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냐면 열 에너지로 바뀐 거고 자, 그 다음에 태양의 핵 에너지 이거는 핵융합이야. 핵융합. 자, 위쪽은 핵 분열입니다. 열에 의해서 빛 에너지가 된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 핵융합, 수소 핵융합 알고 있지? 수소 핵융합이 헬륨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포도당 같은 걸 만들어냈고 반딧불이는 자신의 몸에 저장되어 있는 유기물을 빛 에너지로 만들어낸다. 근데 자 여기에서 원하는 바는 뭐냐면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전환은 가능하대. 근데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으면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근데 그러면 계속 보니까 에너지가 그냥 계속 재사용하면 되잖아요 하는데 자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 있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건 재사용할 수가 없어. 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 열 에너지가 물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긴 하지만 근데 열 에너지로 자연계에서 빠져나간 에너지는 재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중간 과정은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우리 낮은 열이라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심화돼서 배워야 되고 자 최종적으로 빠져나간 열 에너지는 재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했는데 자, 지금 보면 이 친구가 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 근데 얘가 떨어지면서 슉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냐면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올라갈 때는 다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이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제 에너지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아껴야 되잖아. 맞지? 쓸데없이 열로 빠져나가면 재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인데 우리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공급한 에너지 양분에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량 곱하기 100을 해주면 에너지 효율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중요한 건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야. 유용하게. 됐죠? 전 에너지 효율이 100%인 곳은 없어. 알겠죠? 에너지 효율을 100%로 만든다면 아마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거야. 그런데 에너지 효율이 100%인 어떤 기관, 어떤 장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체 양은 변환되면서 보존되지만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에너지의 일부는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의 열에너지로 바뀌어. 근데 이 열에너지는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급한 에너지가 모두 100%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자, 요거 조금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 이제 열기관이요. 그러면 열기관은 이름에 앞에 열이 붙었잖아.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어떤 에너지로 쓰냐면, 이 열로 쓰는 거예요. 열로. 그래서 열로 일로 전환하는 거. 말이 좀 이상하다.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 이거를 열기관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러면 열 효율은 열기관의 효율을 뜻하는데 공급한 열에너지 중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이거를 열 효율을 하는데 별표 쳐놓으세요. 여기에서 문제 나올 거는 이쪽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여기에서 고열원인데 이게 공급한 에너지야. Q1 기억하세요. 그래서 Q1 공급한 열에너지 분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빠져나간 게 저 열원이잖아. 근데 사용한 거는 Q1에서 Q2를 뺀 만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Q1에서 Q2 뺀 만큼 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얘가 100줄이잖아. 100줄인데 여기에서 빠져나간 게 40줄이야. 그러면 실제로 한 일은 100에서 40을 빼면은 몇 줄의 일을 했다? 60줄의 일을 했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급한 에너지 100분의 한 일 60입니다. 어디에서 어디 빼라고? 100에서 40을 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고열원에서 저열원을 빼고 곱하기 100. 자, 요렇게 하면 60%. 요게 에너지 효율이야. 반드시 여기 거 계산하면 안 되고, 자, 여기에 100이 들어갔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숫자가 이상하다고 애들이 많이 틀리는데, 자, 여기에 100이 들어갔어. 근데 여기에 70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얼마인가 했을 때, 자, 100분의 얼마? 쓴 거는 요걸 쓴 거야, 요걸. 알겠죠? 요걸 썼기 때문에, 자, 요게 얼마죠? 100에서 70 빼면 얼마다? 30. 곱하기 100 해서 몇 퍼센트다? 30%다. 자,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열기관의 종류인데, 예전에 좀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어. 내연기관은 우리 기관의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기관으로 자동차 엔진, 로켓 기관처럼 이렇게 막 철 같은데, 통 같은 데서 안에서 막 태우는 기관을 내연기관이라 하고, 기관의 외부에서 그냥 태우는 게 눈에 보여. 그래서 막 외부에서 석탄을 막 집어넣어줘. 자, 이런 것들을 외연기관이라 하고 증기기관, 증기터빈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연소시키는 장치가 어떤 자동차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연기관, 외연기관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에서 에너지 효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에너지 전환과 보존인데 자동차가 굴러가는 이유는 연료가 가진 에너지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연료가 뭘 할 거냐면 연소를 시킬 겁니다. 자, 연소를 시키면 자, 여기서 연료가 가진 에너지를 10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자동차의 운동에 이용되는 건 19%야. 이게 제일 중요하지. 자동차 가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난방 등에 의한 차체에 의한 열 손실이 5%고 자, 그다음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76%야. 됐죠? 그러면 19랑 5랑 76 해서 합해서 얼마 됐냐면 연료에서 공급한 100이 됩니다. 근데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로 따졌을 때는 연료의 에너지 중 몇 퍼센트만 19%만 운동 에너지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다시 쓸 수 없는 에너지, 열 에너지 같은 걸로 바뀌기 때문에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100분의
19 곱하기 100 해서 몇 퍼센트가 된다? 19%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금방 에너지 효율을 배웠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는 1등급을 줍니다. 알겠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거는 5등급을 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되겠어? 당연히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을 쓰는 게 좋겠죠. 맞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에너지 총량은 항상 어떻게? 일정하지만 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하기 어려운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데 얘는 재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에너지량이 점차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자꾸 쓰다 보면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해.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으로 안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얘처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등급을 사용을 하자. 자, 이게 그 이유고 이유는 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에너지가 물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도 있지만 태양에서 그 화석 연료로 전환되는 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을 직접 이용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인구가 많아지니까 에너지가 고갈이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예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버려지는 열 에너지의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게 만든 장치야. 에너지 효율이 일반 자동차보다 효율이 높아서 우린 이걸 보고 연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보통 단열이 잘 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외부로 새어나가는 열을 차단함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뒤에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LED 전구는 백열 전구나 형광 등 우리가 흔히 쓰는 전구에 비해서 효율이 높아서 최고 우리가 쓰는 에너지보다 9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라 해야 되니? TV를 꼽아놓고 콘센트를 뺐다가 꼽았다 하는 집이 잘 없잖아. 그냥 대부분 꼽아놓잖아. 근데 콘센트를 꼽아놓는 것만으로도 대기 전력이 나가. 알겠지? 그러면 요즘에 대기 전력을 줄이는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 해서 대기 전력을 줄인 제품에 에너지 절약 표시를 붙이는 것으로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 소비 전력을 줄인 제품이다. 뭔 말인지 알지? 코드를 꼽아놨을 때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를 방지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좋은 제품이다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개념 쏙쏙 바로 할게요. 자,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소리 에너지로 바꾼다. 자, 반딧불이는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자,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다 알고 있죠? 자, 에너지 왜 이렇게 칸이 작아?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전체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줄의 열에너지를 공급했더니 30줄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쓰지도 않는지 자꾸 뭔가 귀신이 썼는가. 자, 외부로 방출됐다. 효율은 100분의 30 곱하기 100. 그래서 몇 %이다? 30%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뒤로 갈게요. 에너지 효율적 이용이라고 돼 있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얘가 나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 엔진. 원래 이 자동차 엔진과 그 다음에 기름 넣는 연료 탱크가 있어.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그거 말고 배터리, 원래 자동차에도 배터리가 달려있는데 일반 자동차의 배터리는 뭐 전기를 이렇게 시동을 켜거나 아니면 우리 보면 에어컨을 좀 켜거나 그 다음에 라디오를 켜거나 아니면 뭐 하는 것 빛 안에 보면 이렇게 그 빛 있잖아, 빛. 그래서 여기 램프를 켜거나 뭐 이런데 사용되는 배터리가 있고 근데 얘들은 완전 고용량 배터리야. 자, 그리고 또 뭐가 달려있냐면 특이하게 일반 자동차에 없는 전기 모터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운행 중에 버려지는 에너지의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적어도 10에서 30% 정도 더 높아서 그리고 소음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하이브리드 마크가 보통 표시가 돼 있어.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원리인데, 자, 출발할 때는 원래 자동차는 엔진만 쓰는데 모터까지 같이 사용해서 조용하고 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 연료가 절약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속과 오르막에서는 전기 모터가 엔진의 동력을 보조해서 연료 소모를 줄인다. 됐죠? 그 다음에 정속 주행, 속도가 일정할 때는 굳이 모터가 도와주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엔진 효율이 좋은 구간으로 전기 모터는 작용하지 않고 엔진만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감속이나 내리막 때는 자 이때는 연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연료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 알겠지? 그리고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배터리에 저장을 시킵니다. 알겠죠? 배터리에 저장이 돼야지 모터가 돌아간단 말이야. 안 쓸래. 자, 모터 가동.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엔진 정차. 내가 설마 모터 못 쓸까봐. 쓸 수 있거든. 응.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못 믿는 사람 믿는데 또 쓸라 하니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엔진 정지는, 자, 이제 신호등 정차 시 엔진은 자동으로 정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딱 정지하고 있으면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돌아가잖아. 맞지?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냥 자동으로 꺼지게 만들어서, 연료 낭비를 최소화시킨다. 됐죠? 엔진과 함께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일반 자동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 자,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근원 취지는 에너지 낭비를 막자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에너지 낭비를 막자는 건데, 자, 일단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저번에 경북 애들 이건 이미 예전에 찾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참 구차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구차하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에너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자, 여기 보면 여기에 간이 풍력 발전 장치를 달아놓으면 바람이 불 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저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겠죠. 맞죠? 자, 이렇게 전기를 직접 만들어내. 이 칩에서는. 됐죠? 자, 여기까지는 좋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빗물이 또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굴러가겠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딱 보여서 자, 또도도도도도 이렇게 내려가겠지. 또도도도 내려가면 자, 여기에 뭐가 있다? 빗물 저장소.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빗물 저장소가 있으면 자, 얘가 밸브 타고 뭘 하면 되지? 화장실 물이나 아니면 변기 물이나 아니면 정수 과정을 거쳐서 뭘 해주면 된다. 샤워기 물이나 수돗물 같은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성능이 좋은 단열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하면 좀 두껍고 외부의 열을 잘 차단할 수 있어야 돼. 내 내부의 열은 잘 안 빠져나가고 외부의 열을 잘 차단할 수 있는 단열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큰 창을 내게 되면 햇빛이 들어와서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르냐 하면 자연광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연광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중창을 쓰면은 이 창과 창문 사이에 빈 공간을 놔두게 되면 이렇게 열 에너지가 오면서 열 에너지는 여기에 진공을 통과를 잘 못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열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방은 알겠는데 냉방은 내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자 폐열을 이용한 열교환기도 막 다 만들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겠다. 그죠? 에너지 제로 하우스긴 한데 이거 저거 설치하려고 하면 태양광도 막 설치하면 한 몇천만 원 들고 풍력 발전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폐열 이용한 열교환기도 만들어야 되고 빗물 저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안에 내부 배관도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돈은 좀 들겠네요. 어쨌든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얻는 미래형 주택을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 하고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자급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한전에서 전기 공급 안 해도 그 집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에너지 제로 하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어렵진 않죠? 자, 이제 예쁜 쌤은 물러가겠습니다. 안녕.